자, 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량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요 라이브 클립 형태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형태로 만들겠습니다. 자, 약간 더듬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원방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방콕에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안에는 지금 뭐 호텔도 들어있고요, 사무실도 들어있고, 병원도 들어있고, 레지던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복합적으로 다 있죠. 뭐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합 컴플렉스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프로젝트죠. 여기 제일 높은 건물이 90층이 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데다가 실제 콘도가 있으면 사놓으면 야, 굉장히 좋은 콘도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한국 같았으면 이거 진짜 잘 팔리겠죠. 자, 그런데 이 여기에 레지던츠가 있다고 한들 여러분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그 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면 멋지고 좋습니다만 여기가 왜 문제냐? 제가 이 DD 프로퍼티 이런 거 보면 안 된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프리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방콕에서 조금 오면 여기 두지 센트럴 파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지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두지탄이 호텔이죠. 그 리조트 만드는데 그 체인에서 하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좋죠. 위치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DD 프로퍼티 보면 프리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곳 다 프리홀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프리홀드는 뭐고 프리홀드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태국 콘도는요. 프리홀드가 있고 리스홀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빌리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를 사시면 시행을 할 때 땅을 다 사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을 받게 되면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지권이라고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죠. 그거하고 사실상 똑같은 게 프리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등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소유가 가능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 그런 콘도는 프리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제약이 간다. 내가 빌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과 건물을 짓는 시행자가 다릅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 주인과 시행자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즉 땅을 태국에서는 전부 다 사지 않아도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땅을 빌려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요게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요게 지금은 100%로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70%만 사고요. 30% 빌려서 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0이라는 콘도 호수를 짓게 되면 70%는 프리홀드가 되고 30%는 리스홀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리스홀드와 프리홀드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프리홀드는 계속해서 내가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한테 물려주고 딸한테 물려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리스홀드의 경우에는 만약에 30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기본이 30년입니다. 그러면 30년이면 내가 30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다. 소유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고 파는데 도 제약이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어떤 것도 제약이 있을 수 있냐면 특별한 경우에는 뭐 안에 인테리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약간씩 제약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콘도를 사시면 1년에 한 번씩 주민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프리홀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다 정하죠. 주민들이. 그런데 리소르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빌렸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년짜리를 샀는데 한 15년 지났다.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 수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겠죠. 왜? 소멸돼 버리니까 소유권이 소멸돼 버려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없어졌다라고 치면 프리홀드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리스홀드는 건물만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땅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딴 걸 왜 사냐? 자, 그건 한국적 시각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이것을 삽니다. 왜 사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여기가 어디입니까? 룸피니 옆이죠. 지금 이것도 룸피니 옆입니다. 룸피니 공원 옆이고요. 여기 보시면 순타 아리아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순타 아리아. 요것도 리스홀드입니다. 다 지역이 비슷비슷하죠.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떤 데라고 했습니까? 제가 태국에서 콘도 가격이 제일 비싼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프리홀드 콘도가 나오면 스퀘어미터가 60 찍습니다. 60만 바 찍어버립니다. 그냥 1제곱미터가. 그런데 이렇게 리스홀드로 사면 그보다는 가격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치보다 가격이 낮게 책정돼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내가 이 지역에 오래 살아야 되고 영원히 내가 이 지역에 집을 사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태국인이 있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방콕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지금 제일 비싼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에서 엄청나게 가격이 비싼 지역에서 가격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무지막지하게 비싼 겁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40억짜리 집이 뭘 30억에 산다. 뭐 요런 정도. 25억에 산다. 뭐 많이 하면 20억에 산다.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싼 지역에는 이런 리스홀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프로젝트처럼 보이는 것들만 그런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원방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6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짓 같은 경우는 58년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받은 게. 그러니까 이 지역들에 허가받은 게 원래 30년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콘도들은 60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원방콕 60년이 지나면 내 소유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사실 때는 무조건 프리홀드인지를 확인을 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고저시 프리홀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가 DD 프로퍼티 이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고 임대 받아갖고 임대 잘 받은 것 같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다 눈탱이 맞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돈 주고 그 콘도에 그 가격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 걸 그렇게 임대 받아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만약에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자, 그래서 실제 이제 푸켓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은데 푸켓 같은 경우가 일부 리스고 일부 프리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리스홀드 가격이 헌체에 낮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쏘아갖고 리스홀드 사버리면 안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방콕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포레스티아스죠. 포레스티아스 보면 요 전체가 전부 다 프리홀드가 아니고요. 이 중에는 리스홀드인 것도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런 프로젝트라도 리스홀드인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저한테 물어보고 뭐든지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거 믿지 말라.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가끔씩 물어봅니다. 연락이 와서 와, 거기 보니까 원방콕 엄청 멋지게 잘 짓던데 그런 건 얼마쯤 합니까? 물어봅니다. 알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아시겠죠? 자, 제가 목소리 안 좋아서 오늘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적인 방콕에서 고마주셨습니다.